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이다. 노동계 한결같은 외침입니다만 사고 소식이 가라앉기도 전에 노동자들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표를 했었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 모시고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부터 좀 보죠. 네, 지난 4월 16일 부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202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면 살인기업 선정 기준으로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그리고 반복 사업장, 그리고 이제 사망 사고뿐 아니라 업무상 질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으로 선정을 하였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22년부터 23년 동안에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8명이나 사망한 DLENC, 그리고 2013년부터 24년까지 부산에서만 3건의 반복적인 중대재해로 6명이 사망한 삼정건설 주식회사, 그리고 사망자를 포함해서 11명의 직업성 폐암 질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살인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교육청 11명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얼마 전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급식 노동자 네, 분들이 맞습니다. 여기에 아마 포함이 된 거죠. 대부분 급식 노동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 현장에서만 우리가 어떤 사고성 그런 재해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중대재해법 시행이 2년 됐는데 이게 사실 초기에는 긴장감이 사회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반복되고 있고 그러면 이 법이 무용지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동안에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그런 관행 때문에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던 거고, 그렇죠. 그 법을 통해서 책임을 묻고 예방을 하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는 사실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발생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와 기업의 구조적인 관행이나 미비한 시스템이나 인프라, 제도 등의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 시행 후에 그나마 조금씩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유로는 저희가 볼 때는 법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해야 할 기관인 노동부나 검찰, 사법부가 좀 집행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군요. 거죠. 이게 사실은 사업주가 제도와 규정만 잘 준수를 했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들이 여러 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기는 사실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재판이 열린 게 지난해 7월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 법 취지인데 기소되고 또 처벌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 법의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죠. 부산 지역에서만 22년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3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부와 검찰이 송치한 사건은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송치한 4건 중에 3건만을 법원에 기소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1호 재판이 작년 7월에서야 시작이 되었고 심지어 그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한 선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1년을 처벌했습니다. 사실 13건 중에 그 당시 13건 선고 사건 중에 가장 낮은 처벌을 내렸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4월 18일 울산지법에서 그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형의 징역형을 내렸는데요. 이게 전체 15건 중에 징역형은 2건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유예라는 되게 소망 처벌을 한 거죠. 처벌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처벌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게 처벌의 두려움이 있어서라도 잘 지켜야 되겠다, 준수해야 되겠다, 예방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노동부도 조사가 늦장으로 되고 있고 예. 검찰 사법부도 순무방위 처벌로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 발생 건수에서 일단 검찰 송치되는 사건 수만 봐도 비율이 상당히 낮군요. 올해 1월 27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10명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근데 영세업체 타격이 더 크다. 예, 여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저희는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훨씬 많이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부산은 64%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사실 영세하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의 문제나 그리고 자원이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조건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말하기 전에 예. 중대재해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고 다치고 병들고 있다는 현실을 변화하는 것이 더 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확대가 되면은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뭐 또 직원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가치를 더 우선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최근에 중소기업계와 건설업계는 2년 유예를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얘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그 중소사업장의 유예는 22년부터 이미 유예가 되었던 것이 예. 이제 지금도 유예를 해달라고 추가로 이제 요구를 하는 하는 거죠? 것들인 예, 예.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2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정부나 중소기업들이 법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함에도 사실 이제 법을 개정한다거나 유예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네, 것들이 문제가 첫 번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오히려 지금은 유예가 아니고 정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안전대진단 그리고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아니면 재정지원 확대 등의 안전대책을 보다 현실에 맞게 그리고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대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좀 낮추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2년 유예가 답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 계속 미루는 거다. 결국은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른 척하는 걸로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좀 그 작은 기업들, 영세업체나 이런 쪽에다가 이런 관리에 필요한 지원들을 좀 더 해주는 방법들을 고민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안전 대진단이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 정책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진단을 하고 지역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잘 하고 만들어놨으니까 잘 시행될 수 있게끔 이제 살펴야죠. 물론 미흡하지만. 저 마지막 좀 중요한 문제인데 여성 산재 문제 앞서 이제 얘기한 대로 콜센터나 급식 노동자들의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데 여성 산재 승인율이 남성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집니다. 저희 뉴스도 보도가 나갔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한국의 이제 이 일터의 표준 기준이 신체 건강한 남성의 노동자의 많이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일을 하는 여성이나 뭐 장애나 이주나 그리고 산재 노동자 등의 다양한 노동자들이 배제되거나 아니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 대부분의 노동이 더불어서 그들 대부분의 노동이 되게 비정규직이거나 특고 노동자 등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이 많고 조직하기가 어렵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좀 제대로 산업재해 통계를 좀 드러내고 제도적으로 좀 일하는 사람 모두가 좀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방금 CG 화면으로 나갔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적용 기준이 다른 건 아닐 텐데 이 고용주의 의지 문제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의지 문제도 크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현 상임활동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